안녕하세요. 천내중학교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는 이제 등교 계약하는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반별로 진도도 많이 다르기도 하고 선생님도 아직 못 본 친구들이 많아서 굉장히 궁금한 중입니다. 자, 우리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청소년의 영양과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단원입니다. 그전 시간에 이미 나의 식습관과 관련된 자가 테스트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정신건강 퀴즈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 하나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과 인지기능 유지를 위해 꾸준한 두뇌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답은 14입니다. 다들 맞췄겠죠? 우리는 머리가 팽팽팽팽 잘 돌아가니까.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건강과 영양, 영양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고요. 요거는 학습지 상단에 쓰는 거예요. 학습지 17쪽을 펼쳐서 학습지 상단에 기록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정지 딱 해놓고 쓰면 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생활 문제, 천내중학교 1학년 5반 가정이는 다음 주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불안하다. 초등학교 때 충치가 3개가 발견돼서 한동안 치과를 다니느라 고생도 했고 비만이라는 결과 때문에 겨울방학 내내 운동을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걱정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늘 건강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1학년 친구들 코로나19 때문에 건강검진을 아직 안 갔지만 좀 정상화가 되고 나면 학교에서 다 같이 건강검진을 갈 거란 말이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건강검진을 실제로 가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건강하다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겠죠.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지닐까요? 이것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과제로 했었는데 자, 학습지에 한번 적어볼까요? 학습지 17쪽 1번 문제에 내가 생각한 건강한 사람의 특징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 시간에 했던 과제를 떠올리며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다 적었죠?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사진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1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1번 사람과 2번 사람 중에 누가 더 건강할까요? 그렇죠. 1번입니다. 1번 사람과 2번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일까요? 답은 많은 친구들이 2번을 꼽았겠죠. 또 마지막, 1번과 2번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1번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성,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신체적으로 병이 없고 아프지 않고 두 번째, 마음이 즐겁고 건전하며 항상 우울해하거나 불행해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3번, 사회적으로 잘 적응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상태를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구나 라고 한다라는 거죠.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명언들 굉장히 많은데요.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또 질병은 1000개나 있지만 건강은 하나밖에 없다. 또 여러분의 차례에 고용해줄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초딩 때 우리 이런 거 배웠었어요. 영양소의 종류와 하는 일, 그 다음에 식품 구성 자전거 배웠었는데 기억이 날란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더 자세하게 배워볼까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가지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2가지 단어 오늘 영양소와 영양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영양소란 무엇일지 학습지를 한번 보세요. 학습지 2번에
자, 영양소 진한 글씨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유용하게 쓰이는 식품 속에 성분을 기입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화면과 학습지를 번갈아 보면서 빈칸을 다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양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배운 적 있어요. 자, 탄, 단, 지, 무, 비, 물. 우리 방금 빈칸 채운 거 윗줄에 종류 있습니다. 자, 탄으로 시작하는 거 네 글자예요. 탄수화물, 단, 백질, 지, 방, 무, 기질, 비, 타민, 물입니다. 자, 이러한 영양소는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무언가를 통해서 매일 뭐 해야 한대요. 첫 번째 들어갈 빈칸.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각각의 영양소는 뭐가 다르므로 어떻게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한대요. 영양소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는 일 두 글자로 한자어로 기능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영양소는 기능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2번의 밑에 거 두 번째, 영양이란 그럼 뭘까요?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어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용되는 두 글자 프로세스입니다. 즉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 쓰세요. 과정.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영양소가 흡수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피자를 먹는다고 하면 이로 열심히 음식물을 씹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느 기관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꿀꺽 삼키면서 식도로 향합니다. 근데 밑에 보면 이렇게 요 밑부분에 보면 여기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식도예요. 식도로 음식이 넘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뒷부분이 식도예요. 식도로 넘어갈 수 있게끔 판막이 막아주면 식도에서 연동작용을 통해서 꾹꾹꾹꾹 눌러서 음식물을 밑에까지 내립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기관은 위입니다. 위. 자, 여기에 물이 찰랑찰랑 들어있는 것 같죠? 이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위산, 이 포함된 위액입니다. 그래서 위에 들어가면 강력한 위산에 음식물이 잘게 쪼개지고 이 쪼개진 것이 십이지장을 지나서 소장으로 들어가는 소장에서는 이 음식물들이 잘게 부서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흡수되기 위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여기 소장 벽에 보면 쪼매난 털들이 나 있어요. 이게 융털이라고 하는데 이 융털 사이사이로 음식물들이 들어가면서 우리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관 안에 혈액과 같이 이동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소화되고 흡수될 건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들은 어디? 대장으로 이동해서 수분을 마지막으로까지 다 흡수시키고 나면 마지막엔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것들은 대장, 변으로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음식물은 요 영양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영양이란 뼈, 근육, 그 다음에 기타 체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을 하여 체조직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장기입니다. 우리 내장 기관들을 유지하게 하고요. 체성분들을 몇 가지가 모여 전체를 이룬다. 구성입니다. 구성하여 체조직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체내에서 뭐를 발생시켜서 생명 유지와 활동 및 땡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에너지를 발생시켜 힘을 나게 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키가 클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위의 기능을 조절하여 위의 기능들을 적절히 조절하여 무엇을 유지합니까?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자, 17쪽 다 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있을까? 학습지 3번입니다. 평소 자신의 식습관을 체크해 보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과제로 대부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또 할 필요는 없고 점수가 기억이 나면 밑에다 점수만 쓰면 되고요. 점수가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영상을 정지해 놓고 한번 해보면 좋겠죠.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를 봤을 때 49점 이하인 친구들은 식습관이 나쁜 편이고요. 50에서 79점 사이는 보통인 편, 80 이상인 친구들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체크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럼 스님 저 그냥 잘 먹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좋은 영양 상태라고 하면 먹는 양의 비례를 했을 때 먹는 양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이 결핍되겠죠. 또는 반대로 먹는 양이 너무 많으면 영양 과잉 섭취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가운데 영양 균형 상태가 제일 좋은데요.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를 분석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비율은 초, 중, 고 70%, 80%에 가까운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고 해요. 그 중에서 특히 라면을 자주 먹는 비율,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다라고 대답한 것은 중학교가 제일 많네요. 86.6%, 10명 중에 8, 9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라면을 먹는다라고 해요. 근데 라면은 굉장히 짜고 나트륨이 많고 그 다음에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또 그러면서 아침 식사는 안 하는 비율은 초, 중, 고로 갈수록 증가하고 근데 운동은 또 안 해. 초, 중, 고로 갈수록 운동하는 비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3 학생들의 몸무게를 봤더니 몸무게는 증가하는 대신에 키는 줄어들어서 신체 발달이 불균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06년에는 174였던 평균 키가 2016년에는 173.5로 전체적으로 0.5가 줄었는데 몸무게는 늘고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영양 결핍과 과잉으로 본다면 당연히 왼쪽이 영양 결핍, 오른쪽이 영양 과잉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각종 질병이나 성장 부진에 걸릴 수 있는 영양 결핍, 그리고 성조숙증이나 심장질환, 여러 가지 성인 질환이나 비만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양 과잉. 그래서 청소년기는 특히 영양 불균형 문제가 여러 가지 성장 부진, 비만, 성조숙증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합니다. 청소년기 영양은 왜 중요할까요? 청소년기에는 활동량이 증가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고 근육이나 장기 등이 자라게 되니까 단백질이 필요하고 뼈나 혈액이 증가하게 되니까 무기질이 필요하고 다양한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데 비타민이 필요한데 이 영양소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현대인들은 감춰진 기아라고 할 정도로 미국인의 85%가 영양 결핍이래요. 우리나라도 일일 권장 섭취량보다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B2를 다 덜 먹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영양 결핍의 증상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나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잘 보고 그 다음에 학습지 4번에 빈칸에다가 이와 같이 필기를 다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1번. 손이 차갑다. 체질적으로 손이 찬 친구들도 있지만 영양적으로 결핍이 되면 손이 차가울 수도 있대요.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 특히 요오드라는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손이 차가워지는데 나 손이 차갑다, 손발이 차갑다, 배도 차갑다 이런 친구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새우나 미역, 구운 감자 등을 많이 섭취하면 면역체계의 활성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요 내용 필기 하세요. 증상과 원인, 그 다음에 먹어야 하는 섭취, 음식까지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각질이 심하게 일어난다. 잘 씻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얗게 피부가 일어난다거나 각질이 얼굴에서 자꾸 나타난다거나 한다는 경우는 비타민 A라는 것이 부족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A는 피부 트러블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달걀, 당근, 시금치 등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3번. 눈밑이 파르르 떨리거나 또는 손톱이 잘 깨졌다.
깨진다. 자기 손톱 한번 보세요. 손톱이 잘 깨진다. 눈밑이 떨린 적이 있다 하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어떤 결핍이었을까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무기질이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 먹어야 되느냐? 두부나 바나나, 시금치와 같이 마그네슘이라는 것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꼭 먹어줘야 되고,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매일 섭취를 해줘야 돼요. 4번, 자기 손톱 한번 보세요. 손톱에 흰 반점이 있는 친구들 많죠. 어디 부딪혀서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이 증상이 영양결핍인 경우도 많다고 해요. 실제로 선생님이 매년 친구들이랑 이렇게 손톱 확인해 보면 한 반에 반틈 이상은 이 흰 반점이 한두 개씩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의 결핍이냐? 아연이라고 하는 무기질이 부족할 때 생기는 건데요. 주로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 해산물 못 먹어요. 알러지 있어요. 먹기 싫어요 하는 친구들은 견과류, 호두나 땅콩, 아몬드, 피넛 이런 것들로 꼭 채워 넣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5번. 피부가 발진이 일어나서 따끔따끔한 거, 코 주변이나 입 주변에 빨갛게 트는 친구들 있죠. 이런 것들은 비타민 B2라는 것이 부족할 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녹색 채소나 곡류, 쌀이나 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 6번. 혀가 갈라지거나 또는 입안에 헐어가지고 하얗게 매운 거 먹을 때마다 따갑고 아픈 적 있었던 친구들 있죠. 이렇게 심하게 혀가 갈라지는 경우는 없어도 이렇게 입안에 허는 것을 우리가 구내염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비타민 B3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먹으면 좋은 거는 쇠고기, 달걀, 콩류. 그래서 입안이 헐었다 하는 친구들은 꼭 오늘 이제 가족에게 가서 당당하게 저 쇠고기 먹어야 되겠습니다. 소고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 7번. 새치가 많이 난다 또는 앉았다가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아서 쓰러질 뻔한 적이 있다. 갑자기 탁 일어날 때.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새치라는 건 머리에 흰머리인데 나이가 들어서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아직 어리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새치가 나는 게 체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양결핍일 수도 있대요. 어떤 것의 결핍? 비타민 B12의 부족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때는 시금치나 요구르트를 먹어주면 훨씬 완화가 잘 된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잘 챙겨 먹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비타민은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비타민 B였습니다. B는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해당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B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이제 다 와갑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는 땡땡은 몸에 질병이 없고 마음이 건전하며 사회적으로 잘 적응한 상태를 말한다. 무엇일까요? 답은? 그렇죠. 건강입니다. 2번,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은 영양결핍, 영양과잉, 영양균형이죠. 3번, 다음은 어떤 영양소의 결핍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눈밑이 파르르르 떨린대요. 손톱이 찢어지기도 해요. 답은 마그네슘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과 영양, 영양소의 단어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양소의 자세한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거니까 꼭 집중하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있다면 Q&A 방으로 남겨주세요.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의 들어주세요.